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맥락을 읽어라의 후속 진짜 목표의 설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해가 될 때마다 야심차게 새해 목표를 설립하지 않으십니까? 소위 올해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이렇게 해마다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시고 1년 동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리리라 하고 한 해를 시작하시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했던 목표들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나와는 관계가 없어지고 훨씬 못 미치는 결과들이 연말에 본인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을 해마다 우리는 반복해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오늘 제가 말끔하게 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그렇게 다를까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부르는 3%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이 위에 적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것이 뛰어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목표를 종이에 적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린 종이도 가지고 있고 적을 줄도 아니까요. 그럼 뭐만 없어요? 목표만 없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정해서 종이에 적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성공한 3%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HBS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방송사 이름 아닙니다. HBS는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라고도 부르죠.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케팅 컴퍼니인 마크 매코맥 회장님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연구조사했던 것을 책으로 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79년도에 하버드 경영대학교 졸업생들을 통한 연구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로부터 시작이 된 연구라고 합니다. 그 3가지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미래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셨습니까? 두 번째,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까? 세 번째, 그 성취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3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변한 사람은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 중에서 불과 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는 목표 설정은 했으나 기록을 하거나 실행 계획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했고요. 나머지 84%는 그 어떤 것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면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투자은행들의 아주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입사를 했는데요. 그들이 받았던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거의 10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그들은 취업을 했는데 바로 두 번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2배 연봉을 받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3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변했던 3%의 그룹은 무려 10배의 연봉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10배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목표를 종이 위에 적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졌다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네요.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소득을, 본인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을 10배로 늘리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이 3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하시고요, 적으시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첫 번째 단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된 목표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까요? 제가 8가지 항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항목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것이야말로 목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몇 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유럽 일주하기, 1년에 5억 원 모으기,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 몸무게 10kg 줄이기, 명문대 입학하기, 연봉 3배로 올려받기, 일본어 마스터하기, 대기업에 취업하기. 여러분, 몇 개인가요? 2개? 3개? 그 3개는 몇 번인가요? 혹시 2번, 4번, 6번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제가 이 질문을 많이 드려보면 거의 대부분이 2개 혹은 3개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답은 0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요, 2021년 1월 1일 날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목표를 여러분의 한 해 목표로 세우셨다면 2021년 12월 30일 날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결과는 아마 거의 대부분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1년 동안 목표를 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게는 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착각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진짜 결과로, 성과로 만드는 목표를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진짜 목표라고 부르고요. 이 진짜 목표가 되려면 여러분은 적어도 5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이 목표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세우셔야 합니다. 이 5가지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늘 손에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의 스마트입니다.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목표 설정의 조건 5가지, 스마트. 앞에 한 글자들은 그 단어의 첫 머리 글자입니다. 먼저 S를 보겠습니다. S는요, 영어로는 specific이라고 부르는 구체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를 세울 때 구체적으로 세워라 하는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체중 5kg 감량하기에 5kg은 우리가 감량해야 될 내용이지 방법이 아닌 거죠. 즉, 우리는 내용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만족스러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진짜 목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라 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M입니다. M은요, measurable 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요, 측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수치화하세요 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체중 5kg 감량하기. 5kg이라는 결과는 있는데요, 결과에만 포커스를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중이 어떻게 한 번에 5kg로 훌쩍 빠집니까? 그런 일은 없죠. 결국 목표가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easurable, 측정성은 과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라
라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A는요, 액션 오리엔티드입니다. 바로 실행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더라도요,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없으면 실제 아무런 결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아쇠를 만드는 일, 그게 실행성이라는 세 번째 항목이 되고요. 네 번째, realistic이라고 부르는 객관성이라는 말은 이 내가 세운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한 번쯤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너무 야심차게 도전적으로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달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실현 가능한 정도의 목표인지를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T는요, 타임 바운드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감 시한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뭔가 과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 언제까지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밤을 새워서 다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 마감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었던 거죠. 이렇게 S, 구체적인 방법, M, 측정 가능한 과정, 세 번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성, 네 번째는 실현 가능한 객관성, 다섯 번째는 마감을 정하는 실효성. 이것들이 처음 목표 수립 단계에서 함께 논의가 되고 함께 세워질 때 그것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있었던 8개 중에요, 영어 마스터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어학을 제대로 할 줄 안다는 건 로망인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영어 잘하기를 목표로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세우면 이건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목표로 세우라는 겁니다. 마스터는 어디까지 하면 마스터입니까? 말을 잘하면 됩니까? 모든 영어로 된 문장을 잘 읽으면 됩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됩니까? 뉴스나 영어를 자막 없이 보면 됩니까?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토익 900점 획득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덕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토익 900점을 맞으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3시간씩 매일 공부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시험을 보고 최종 점수가 900이 아니라 중간중간 시험을 연속으로 보아서 중간 성적들을 우리가 지표로 정해서 단계별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실행성은 언제 시작할 건지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학원 등록을 이번 달부터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객관성은 현재 내 영어 실력을 파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반을 가야 될지, 집중반을 가야 될지, 문법을 해야 될지, 회화나 스피킹을 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먼저 실력 파악이 실현 가능한 객관성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마감은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내년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이 방법으로 목표로 세워서 1년간을 도전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원하는 수준의 영어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들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유럽 일주하기가 아니라 3년 안에 유럽 7개국을 배낭여행으로
정도라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1년에 5억 원 모으기가 아니라 5년 동안 월급의 70%를 투자해서 1억 만들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영어 열심히 공부하기가 아니라 1년 안에 토익 900점 넘기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무게 10kg 줄이기가 아니라 매일 줄넘기 500회와 저녁 채식 식단으로 매월 1kg씩 감량하여 10kg 줄이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진짜 목표 설정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맥락을 아신 여러분이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우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문턱을 향해서 한 발 앞서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더해 주시고요. 뭐라고요? 네, 속도와 양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꾸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맥락을 이어라에 이어서 진짜 목표를 설정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